오늘 할 개관은 되게 간단합니다. 오늘 할 주제는 딱 세 가지만 알면 돼. 그 세 가지만 가지고 거의 모든 문제를 다 풀 거야. 그러니까 되게 양이 어떻게 보면은 좀 적은 이론을 가지고 반복해서 학습하는 그런 단원이고요.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랑 관련지어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는 가장 일반적인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야. 그러니까 2차 함수가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러한 2차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근데 이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일단 a의 값이 어떠한 범위를 갖느냐, 그러니까 어떠한 부호를 갖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형태로 함수가 갈라지잖아. 첫 번째, 이 a가 만약에 0보다 크다면 a가 양수면 이거 2차 함수 어떻게 생겼어요? 아래로 볼록한 함수니까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된다. 그럼 얘는 최소값은 존재하지만 최대값은 존재하지는 않는 그런 2차 함수일 거야. 최소값만 있는 2차 함수죠. 두 번째 a가 0보다 작으면 그럼 걔는 최고차 개수가 음수면 위로 볼록한 이러한 2차 함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럼 최대값만 존재하겠네. 그럼 그 최소값이랑 최대값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주어진 식을 완전 제곱의 꼴로 바꿔주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주어진 이 식을 a 곱하기 x-p의 제곱 플러스 q의 꼴로 바꿔준다면 바로 이 점의 좌표가 p, q가 되는 거니까 얘는 x가 p에서 최소값 q인 거고요. 마찬가지로 꼭지점이 p, q니까 x가 p에서 최대값 q가 되는 건데, 그럼 이제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를 빠르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우린 그럴 때 이 p 대칭축이죠. x는 p 이거죠. x는 p 이거죠. 그럼 여기서 이 p는 a, b, c로 나타낸다면 p는 뭐가 되는 거야? p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차함수의 대칭축, 굳이 이 식을 외우지 않아도 완전 제곱식으로 빠르게 고칠 수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혹시라도 완전 제곱식으로 빠르게 고치는 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대칭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다. 최고차함계수 a, 1차식 계수 b일 때 마이너스 2a분의 b가 대칭축이다 까진 알아두시고, 그렇게 해서 완전 제곱 고친 다음에 값 대입해서 최대 최소 구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그냥 일반적인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 이게 오늘 첫 번째 주제야. 주제가 총 세 가지거든 오늘 배우는 거는.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똑같은 상황이야.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똑같은 상황에서 이제는 어떤 걸 추가할 거냐면 x값의 범위가 알파에서 베타까지의 범위를 갖는다면 최대 최소를 어떻게 구할 거냐.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x 범위가 없는 거야. 범위가 없으면 그냥 꼭지점만 찾으면 각각 그때가 상황에 따라서 최소가 되거나 최대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던 거고, 이제는 제한 범위가 있다면 그때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구할 거냐는 건데, 항상 제한 범위가 있으면 문제를 풀 때 이러한 제한 범위가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최대 최소를 구할 때 그래프를 꼭 그려서 풀어야 돼요. 제한 범위가 있으면 그때는 수식으로만 풀지 마. 절대로 수식으로만 풀지 말고 항상 뭘 해라? 항상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그래프를 그릴 때는 대칭축 이 함수의 대칭축 뭐죠? 방금 얘기했잖아요. 마이너스 2a분의 b죠? 이 대칭축과 이 x값의 범위, 우리 보통 얘를 정의역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함수는 뒤에 배우니까
이 대칭축과 x값의 범위의 그러한 관계를 주의하면서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어야 돼. 예를 들어서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직접 그려봤어. 그려봤더니 A가 양수가 돼서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런데 이 대칭축 뭐라고요? 마이너스 2a분의 b였잖아요. 이 대칭축 위치가 여기에 있었고 알파부터 베타까지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면 언제가 최소인 거야? 그냥 이때가 최소인 거고 언제가 최대겠니? 대칭축이랑 더 멀어질수록 그러니까 이때가 최대인 거겠죠. 그런데 이 정의역의 범위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면 그럼 그때는 오히려 이때가 최대고 이때가 최소인 거잖아요. 이 범위 내에서만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한 범위가 있으면 이 제한 범위 내에 대칭축이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대칭축의 왼쪽에 범위가 있는 거냐 오른쪽에 범위가 있는 거냐를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고 거기서 최대 최소를 구하면 돼. 이해되죠? 이게 두 번째 상황이야. 첫 번째랑 두 번째 상황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어려운 상황이 하나가 더 있거든. 최대 최소를 구하는 상황 중에서 세 번째. 이제는 무슨 상황이냐면 문제에 이렇게 나와. 문제에 실수 xy에 대해서 실수 xy에 대해 아니면 실수 x에 대해라고 될 수도 있어. 그럴 때 이러한 삐리리리라고 하는 어떤 식, 이 식은 방정식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그냥 식일 수도 있어요. 방정식이라는 얘기는 좌변보변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 이꼴 빵이다 라는 식이거나 아니면 그냥 하나의 식, 2x 더하기 y 이런 것들, 그러한 식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 이게 세 번째 유형인데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얘의 최대값이라는 것은 y값을 말하거든요. 함수값을 말한다고. y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인 거고 역시 이것도 뭐야? 결국 이 함수의 최대값이라는 얘기는 y의 최대 최소를 말하는 건데 이제는 y의 최대 최소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그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지. 또는 x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러한 상황은 사실 누가 포인트냐면 얘가 포인트예요. 얘가 조건을 만족하는 실수가 있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는 거니? 걔를 만족하는 실수 값이 존재한다. 그 말은 근이 존재한다. 실근이 존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뭘 생각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실수라는 이 조건이 있는 상황에서 뭔가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얘기는 만족하는 실근이 있다는 얘기고 그럼 그놈이 2차식이라고 한다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그래서 주어진 이 식들의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써버리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그놈들의 최대값, 최소값의 범위가 나온다는 거야. 왜? 부등식이니까. 이게 세 번째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거는 딱 이 세 가지야. 그래서 우린 얘를 그냥 편의상 첫 번째 상황 유형 1이라고 해볼게요. 얘를 유형 2라고 그냥 해보자. 오늘은 얘를 유형 3이라고 해볼게. 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의 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문제가 첫 번째 유형인지 두 번째 유형인지 세 번째 유형인지를 파악하면서 좀 문제를 접근했으면 좋겠어. 최소한 유형 파악이 돼야지만 거기서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만 이해가 되면 그러면 그냥 수업 다 끝난 거예요.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워. 그래서 쉽게 가르쳐 줄게요. 자, 그러면 다 지우고 다시 문제 풀면서 다시 이제 각각의 이 상황들을 얘기를 하면서 접근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상황을. 첫 번째 문제입니다. 11-1번. 첫 번째 문제. 이참수가 있고요. 이참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a제곱이래요. 요 이참수가 x가 2일 때 최대값 그냥 대문자 n이라고 할게. 이 최대값이 n이다. x가 2에서 그러면서 걔가 0,4를 지난다. 됐죠? a랑 b랑 n의 값을 구하는 게 문제야. 얘는 어떤 상황이야? 첫 번째 상황인 거죠. 그렇죠? 이참수의 그냥 최대 최소랑 관련된 문제고 실수값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는 않는 거야. 그러면 굳이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괜찮아. 굳이 제한 범위가 있지 않다면 이 문제는 그림 그리지 않고 풀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상황을 좀 파악을 해보자. 그림을 만약에 그린다면 얘가 x가 2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이 a의 부호는 뭐다? 최대값 존재하는 이참수니까 위로 볼록한 음수인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실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꼭지점의 좌표가 뭐라는 얘기야? x가 2고 y가 n이란 얘기인데 언제가 꼭지점이죠? 대칭축의 위치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했으니까 a, b 마이너스 2a분의 b가 얼마다? 2란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최대값이 있다는 얘기는 a의 부호는 음수란 얘기야. 물론 걔가 0,4를 지나니까 그냥 집어넣어요. x에 0 집어넣었더니 a제곱이고 그럼 그놈이 4다. 근데 a가 음수. 그럼 a는 마이너스 2. a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주면 b는 8. 됐죠? 그래서 그냥 해주면 a, b 다 구했으니까 2를 대입한 최대값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냥 기초 문제죠. 기초 문제. 누구나 풀 수 있는 기초 문제. 자, 우리의 물을 뭘로 보고 이따위 문제를. 기초 문제. 자, 두 번째 11-2번. 아직까지는 계속 기초 문제야. 아직까지는 11-2번. XYZ가 실수가 되는 상황에서 다음 함수에 1번 이런 놈이죠. 이런 놈 x제곱 더하기 2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y 플러스 5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완전제곱의 형태로 얼마나 빠르게 고칠 수 있느냐에 대한 연습 문제고요. 그냥 제곱식으로만 빠르게 고칠 수 있으면 돼요. 완전제곱을 직접 고쳐도 괜찮고요. 또는 그냥 최소가 되는 x의 값, y 값을 그냥 바로 알고 대입해도 괜찮아. 자, 주어진 식을 완전제곱의 꼴로 고친다는 얘기는 x에 대해서 이놈을 가지고 제곱식으로 또 y에 대해서 이거를 제곱식으로 바꾸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완전제곱의 꼴로 바꾸면 주어진 첫 번째 이 식은 x제곱 빼기 4x니까 걔는 뭐야? x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시작을 하겠죠. 또 이 두 식은 2로 묶어주면은 y제곱 더하기 4y니까 걔는 y 플러스 2의 제곱이 될 거고, 그럼 뭐가 생기는 거냐? 상수 4가 생기니까 그 생긴 만큼 4를 빼고, 또 상수가 8이 생기니까 8을 빼고 원래값 5를 더하면 결국 두 식은 같은 식이죠. 그러니까 언제가 최소인 거야? x가 2가 되고 y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바로 이 값 마이너스 7 나오나요? 그게 최소값이야.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1번, 2번 똑같은 문제니까 굳이 2번은 언급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풀면 끝이야. 그럼 여기까지가 그냥 첫 번째 유형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첫 번째 유형은 이제 뭐 그냥 2차식 완전제곱 형태 바꿀 줄만 알면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유형 있잖아.
이것부터가 되게 중요해지는 거고요. 두 번째 유형을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판단돼요. 첫 번째 유형은 누구나 다 풀어. 이거는 당연히 여기는 너무 쉽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야? 두 번째 유형 뭐였죠? x값의 범위가 주어진 상황에서의 2차식의 최대 최소 이거라고요. 일단 기본 문제가 11-3번이 있네. 3번은 그냥 딱 가장 정직한 문제죠. 다음에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이차함수예요. 근데 뭐라고 돼 있니?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범위가 주어진 2차식의 최대 최소는 반드시 그래프를 그리고 문제를 푼다야. 이거 그래프 꼭 그리셔야 돼요. 그건 습관입니다. 선생님 저는 안 그래도 풀 수 있어. 나는 그렇게 풀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냥 습관이라고. 겨우 이 따위 문제를 풀기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습관은 되게 잘 길러야 돼요. 그래야지 훨씬 더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 있거든요. 자, 가볼게요. 11-3번. 3번. 다음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첫 번째 거부터. 첫 번째,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3이고 x범위가 0에서 x범위가 4까지인데 근데 우리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하는 것은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왜? x범위가 있잖아. 제한 범위가 있는 최대 최소는 그래프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하는 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몇몇 애들이 이거를 인수분해를 해요. 물론 인수분해 되거든 이거. 그쵸? 인수분해 되잖아요. x 마3 곱하기 x 플러스 1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말하는 그래프를 그리란 얘기는 인수분해는 뒷전이고 더 중요한 건 뭐야? 완전 제곱의 꼴로 바꿔서 그리는 거야.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추정하려면 가급적 완전 제곱 꼴로 바꿔서 푸는 게 더 좋습니다. 인수분해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자 주어진 식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얘를 완전 제곱의 꼴로 바꾸자고. 어쨌든 최대 최소니까. 그러면 얘를 바꿔주면 는 x 마 1의 제곱인 건 맞죠? 그쵸? 그 다음에 뭐야? 상수가 1이 생겼어. 그러니까 1을 더 빼야 되고 원래 마 3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4가 돼야지만 둘은 서로 같은 식이야. 그럼 이제 꼭지점이 1, 마 4인 건 알았으니까 우리 XY축 그릴 필요 없습니다. 그래프 그렸다고 할 때 내가 축까지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인 이차함수니까 이렇게 그리기를 그냥 원했던 거고 여기다가 뭐라고 써야 돼? 1, 마 4라고 써야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x는 1이라는 선은 x는 1 뭐죠? x는 k y축에 평행한 선이잖아요. 그럼 x는 1이 바로 이거의 대칭축 여기가 이 선의 이름이 x는 1인 거죠. x범위가 0부터 4까지야. 그럼 x는 0을 그려보면 x는 0 이게 x가 1이니까 x는 0은 여기 있겠죠. x는 0 그럼 x는 4 어디 있겠어요? 1에서 0까지의 요 간격은 하나잖아요. 1부터 4까지의 간격은 3이니까 얘보다 더 여기서 멀리 떨어진 위치에 x는 4가 있겠네. 맞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뭐다? 0부터 4까지니까 사실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말하는 거고 문제를 잘 보면 0의 등호가 있어. 등호가 있으니까 우린 그림 그릴 때 여기다가 이렇게 점을 색칠해주면 돼요.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요. 뭐니? 언제가 최대야? 4일 때 이게 바로 최대죠. 그럼 최대값은 x에 4 대입해주면 돼요. 자, 4 집어넣어주면 그냥 9 빼기 4 5네요.
언제가 최소다? x가 1일 때가 최소고 그럼 최소값은 마이너스 4인 거죠. 그렇죠? 최소는 마4다. 그래서 최대 최소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다 똑같다고 직접 그림 그려서 문제 풀면 돼. 그러면은 하나만 더 해볼게요. 세 번째 거만 더 해보자. 심심하니까. 그럼 세 번째 것도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8. 근데 이제는 x 범위가 2부터 근데 2에는 등호가 있고요. 4에는 등호가 없네요.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려보면 그러니까 얘를 완전 제곱의 꼴로 바꿔주면 마이너스로 묶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x제곱 빼기 2x니까 x 마 1의 제곱 제곱 그럼 뒤에는 더하기 9가 돼야지 둘은 같은 식이고요. 맞죠? 그럼 이 그래프 똑같이 그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고 여기다가 1,9라고 쓰면 되는데 x 범위는 2부터 4까지니까 여기 2 여기죠? 4 여기죠?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의 그래프는 결국 요 부분인 거다. 근데 뭐다? 2에는 등호가 있으니까 여기는 색칠 4에는 등호가 없으니까 4는 구멍인 거라고요. 구멍. 그럼 얘는 언제가 최대야? 2일 때가 최대죠. 그러니까 최대값은 9인 거죠. 항상 최대 최소는 이 함수의 y값이니까 x가 2일 때 최대값이 9야. 2를 대입해주면 최대값 8 나오죠. 그렇죠? x가 2일 때 y값 8이니까 최대값 8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최소값이 있다 없다야. 없는 거죠. 왜요? 구멍이 뚫렸다는 얘기는 x가 4는 될 수 없는 거야. 물론 x에 4를 집어넣어주면 그 값 뭐가 나오니? 4 대입해주면 이거 빵 나오네요. 그러면 얘는 4,0인 거지만 x가 4보다는 더 작아야 되니까 실제 y값은 0보다는 더 클 거라고. 근데 0보다 큰 값이 가장 작은 값이 얼마야? 모른다고요. 0.1도 아니고 0.01도 아니고 0.001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때는 최소값은 없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얘는 최대가 8이지만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야 되네요. 이게 그 기본적인 문제야. 아직까지는 그냥 별로 이렇게 임팩트가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자, 그런데 이제 11-4번은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이 문제가 11-4는 절대 틀리면 안 돼. 절대로 틀리면 안 돼요. 걔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상황은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거의 똑같은 상황이야. 11-4번. 첫 번째, x가 a보다 크거나 같대요. x가 a보다 크거나 같대. 그 상황에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게 문제인데 상황은 똑같다고. 무슨 상황? x의 범위가 있잖아요. 그럼 x의 범위가 있는 상황에서 범위가 주어진 함수의 2차식의 최대 최소는 뭘 해야 된다?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까진 똑같은 상황이야.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인지할 거라고. x 범위가 있는 2차식 최대 최소는 무조건 그래프란 말이야. 그럼 그래프를 그리려면 당연히 뭐 하라고요? 주어진 이놈을 완전 제곱의 꼴로 바꾸라 이거지. 바꿨어. 는 x-2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바뀌고 그럼 이 함수의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생긴 요 함수가 돼서 여기가 2,1인 거잖아. 그러니까 대칭축이 x는 2가 된다 이거죠. x는 2가 이게 대칭축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야? 정의역이 x의 범위가 a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잖아. a가 뭔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x는 A는 이렇게 생긴 선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x는 A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A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거의 오른쪽 즉 여기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최소값은 y값이니까 1인 거죠. 그런데 A가 만약에 여기에 있으면 그러면 A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면 이게 x는 A면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함수는 여기를 말하는 거고 그럼 그때는 이때가 최소인 거야. A일 때가 최소인 거라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는 A의 위치를 대칭축을 기준으로 두 개로 나눠야 되는 거야. 첫 번째 대칭축 2의 왼쪽에 있을 때랑 두 번째 오른쪽에 있을 때로. 그래서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눠야죠. 정답을 쓸 때는. 첫 번째 이 A가 2보다 더 작거나 같은 경우 이런 경우 그러니까 어떤 경우? 대칭축이 이렇게 있는 경우죠. x는 A가. 그럼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함수라고 하는 게 x가 A 이상이니까 이렇게 생긴 함수를 말하는 거고 그럼 그때는 언제가 최소다? x가 2일 때가 최소고 최소값은 1인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결국에는 x가 2일 때 그때 최소값 그냥 m이라고 할게요. 최소값은 1이 되는 건데 두 번째 상황 이제 뭐다? x가 A라는 그놈이 이쪽에 있다면 여기에 x는 A가 있다면 그럼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함수는 x가 A 이상인 건 요거니까 이 범위 내에서의 최소는 A일 때인 거잖아. 그래서 A가 2보다 크다면 그럼 그때는 x가 A일 때 최소가 되는 거고 그럼 x에 그냥 A를 집어넣어주면 최소값을 그냥 A 대입하면 되죠?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5가 되는 거네요. 정답을 두 개로 갈라둬야 돼. 즉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거야? 정의역의 범위가 즉 x의 범위가 미지수가 되거나 또는 대칭축이 미지수가 되는 상황이면 그럼 그때는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리면서 계속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근데 이거를 올바르게 정답을 표시하는 이러한 연습들이 좀 잘 돼야 돼. 그렇게 되려면은 계속 그래프 그려보고 판단하는 이런 습관이 돼야 된다고. 이런 습관이. 졸리니? 졸린 것 같은데. 그런 습관이 돼야 된다고. 그런 습관이. 계속 해볼게요. 두 번째 거. 자, 똑같은 문제인데 11-4의 2번 x범위는 이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고요. x범위는 정해져 있는데 함수가 대칭축이 미지수가 되는 상황이야. x제곱 플러스 2ax 이거죠. 마찬가지로 이거의 최대값을 구해보세요. 그럼 똑같이 푸는 거야. 일단은 얘를 완전 제곱의 꼴로 고치면 마이너스 그러면 x제곱 빼기 2ax니까 x 마이너스 a의 제곱이고 같은 식이 되려면 더하기 a 제곱 해주면 돼. 그쵸? 그럼 이거 어떻게 생겼다? 최고 차항계수가 마이너스인 이참수니까 이렇게 생긴 이참수고 여기가 a, a 제곱인 건데 문제는 x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여기까지 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여기까지가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눠야 돼. 첫 번째, 마이너스 1부터 여기까지가 여기부터 이 정도까지라고 한다면 그럼 그때는 이 범위니까 이때가 최대네요. x가 1일 때가 최대겠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대칭축을 포함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다라고 한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마일부터 1까지면 그때는 이때가 최대인 거네요.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때가 최대인 거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요 사이에 있다면 또 이 사이에 있다면 그리고 이 사이에 있다면 이 세 가지 상황 가지고 케이스를 나눠야 돼. 그러면 첫 번째 상황을 이 상황을 A 범위로 이렇게 나눠준다면 그럼 첫 번째
요 1번이 되는 상황 뭐죠? 마일부터 1이 여기부터 여기까지란 얘기는 이게 x가 1인 거잖아요. 뭐죠? 1이 여기 x는 a 1이 a보다 더 작단 얘기죠. 그렇죠? 이해돼요? 이 첫 번째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1이 a보다 더 왼쪽 작을 때 1이 a보다 작다면 그러면 언제가 최대인 거야? 1일 때가 최대죠. 그러니까 최대값은 x가 1일 때야 그냥 f1이라고 할게. 그럼 x에 1 집어넣어주면 그냥 마이너스 1 더하기 2a가 최대값인 거고,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되는 상황 뭐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이렇게 되는 상황. 그러니까 그 상황은 뭐야? a가 두 값 사이에 있다는 얘기니까 a가 마이너스 1보다는 더 크거나 같고, 여기 등호 안 집어넣었으니까 1보다 그냥 작거나 같다. 그냥 이렇게 할게요. 둘 다 등호 해놓을게. 한쪽에만 등호 넣고 한쪽에 등호 안 넣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이 구간 사이에 있는 요 함수니까 그냥 최대값은 a일 때죠. 그러니까 이때는 최대값은 x에 a를 대입한 값이고 a 집어넣어주면 a 제곱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마일부터 1까지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면, 그렇죠? 요 그림 세 번째 상황.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마일부터 1이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1이 a보다 더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a보다 마이너스 1이 더 큰 상황이라면 그럼 그때는 요 상황이니까 그러면 여기일 때가 최대인 거죠. 뭐다?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죠. x에 마이너스 1 대입한다. 집어넣어주면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a가 되죠. 그래서 요게 되게 안 헷갈리게 쓸 수 있어야 돼. 근데 이제 그런 게 되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제한 범위가 있는 2차식의 최대 최소는 일단 그래프야. 일단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대칭축과 이 범위가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의 관계성을 가지고 케이스를 나누면서 또는 문제 조건이 있으면 그 상황을 파악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요. 그래프입니다. 생명은 그래프예요. 생명은 그래프. 간단하죠, 그렇죠? 간단하죠? 아직까지 별로 어렵지 않죠, 그렇죠?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내가 몇 명 이제 아이들을 계속 가르쳐 보다 보니까 사실 되게 간단한 지금 부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되게 막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막히시는 분들. 그러니까 어디가 되게 부족한 거냐면 사실 중학교적 지식이 되게 부족한 거야. 2차 함수 우리 중학교 때 배우는데 거기서 대충 공부하신 분들은 여기서 좀 많이 헤맬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시 그 부분을 지금 학습해와라라고 할 수는 없거든. 그냥 헤매면서 여기 거 문제를 그냥 착실하게 계속 푸세요. 어차피 겹치니까 여기 문제 많이 풀다 보면 자연스레 그쪽 파트는 강해지거든. 좀 고생하면서 풀면 되고, 꼭 그래프 그리고 완전 제곱으로 고치는 거 연습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몇몇 문제는요 11-5번처럼 교묘하게 위장전술을 하는 문제들이 있어. 위장전술. 나는 분명히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거든. 그냥 전체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 범위가 주어진 놈의 최대 최소, 그리고 실수 xy 삐리리 최대 최소,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는데 11-5번 이렇게 돼 있거든요. 11-5번. 물론 xy가 실수다. 물론 얘는 뭐 당연히 실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이 문제 잘 보면 이렇게 돼 있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일 때, 얘가 4일 때 4x 플러스 y제곱의 최대값과 최소값, 최대랑 최소를 구하시오가 문제 이거거든. 근데 이게 살짝 교묘하게 위장 전술을 하고 있는 거라고. 얘들아, 이거는 유형 1번일까 2번일까 3번일까?
유형 1번 그냥 전체 범위 내에서의 2차의 최대 최소. 2번 제한 범위가 있는 최대 최소. 3번 실수라는 조건을 이용해야 되는 최대 최소. 뭘까요? 일단 해볼게요. 자, 얘를 가지고 이렇게 풀었어. 어때들이 선생님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사니까 이 y제곱이라는 놈 대신에 4 마이너스 x제곱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y제곱에다가 4 빼기 x제곱을 대입하는 거지. 그러면 주어진 이 식은 4x 더하기 y제곱은 4 마이너스 x제곱. 이거니까 이거는 x에 대한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인 2차식이다. 그래서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완전 제곱의 꼴로 바꿔서 생각할 거다. 그러면 완전 제곱꼴 바꾸는 거야. 일단 그냥 한번 써보고 이렇게 써보고 그 얘를 제곱식으로 바꾸면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같은 식 되려면 더하기 8을 하면 되거든.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렇게 생긴 이참수고 꼭 시점좌표가 2,8입니다. 그러니까 x가 2일 때가 최대고요. 그럼 최대값은 8이고 최소값은 없습니다. 맞아요? 이게 맞나? 이게 틀렸다고. 이거 왜 틀린 거냐면 분명히 내가 이놈은 살짝 위장 전술을 펼쳤다고 했거든. 얘는 두 번째 유형이에요. 제한 범위가 있는 2차식의 최대 최소거든. 제한 범위가 있어. 왜 제한 범위가 있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라고 했잖아. 그쵸? 만약에 잘 생각해봐. x가 5가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x에 5를 집어넣어 보세요. 25 더하기 y제곱이 4야. 불가능하잖아. 그치? 그럼 x는 최대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최대. 얘를 만족하려면 x가 최대 얼마까지 가능할까? 2까지 가능하다고. 최대 2. x가 2보다 커질 수가 없어. 최소 얼마일까? 마이너스 2예요. 물론 선생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이걸 수식적으로 얘기해 줄게. 이건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 x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얘를 x제곱은으로 바꿔봐. 그럼 x제곱은 4에서 y제곱을 뺀 거죠. 그러니까 4에서 어떤 수의 제곱을 뺐으니까 그럼 그놈은 4보다는 작거나 같지 않겠어요? 4에서 뺐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x제곱이 4 이하라는 얘기죠. 그럼 x제곱이 4 이하니까 x는 마이너스 2랑 2 사이 값이라고. 그래서 이놈이 이 식이 완성된 식이 아니라 여기에 뭘 써야 돼? x가 마 2부터 2까지다 라고 하는 제한 범위를 써야 되는 거라고. 즉 이것은 요놈 때문에 제한 범위가 존재하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두 번째 유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제한 범위가 있으니까 x가 2가 이거잖아요. 딱 여기잖아요. 이게 x는 2잖아. 그럼 x는 마이너스 2는 분명히 이쪽에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마이부터 2까지의 이 구간만 생각하는 거니까 최대값은 2일 때고 최대값은 8인 거야. 그럼 최소값은 뭐야? 마이너스 2일 때가 최소겠죠. x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8 나오네요. 그래서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는, 즉 첫 번째 주어진 그 식 있죠. 이 식에 네모 쳐놓고요. 네모 쳐놓고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x의 범위가 한정된다라고 써놓으세요. 주어진 이 식으로부터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로 범위가 정해져 버린다고. 그죠? 그거를 생각해야 돼. 살짝 위장 전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살짝. 근데 그 정도는 이 거북이가 우리가 딱 지나가다가 거북이가 딱 있는데 거북이가 지가 막 이 목이랑 팔다리를 다 쏙 집어넣는다고 해도 그건 거북이인 거 알잖아. 그치? 그 정도인 거야. 그 정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대단하다 그게 아니라 되게 당연한 거라고.
이거 딱 봤을 때 x의 범위가 딱 이렇게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라고. 이 정도는 기본적인 역시 문제예요. 기본 문제입니다. 범위가 주어진 최대 최소죠. 약간 짜증나는 실생활 문제 11-6번 그냥 할게요. 11-6번 그냥 해볼게. 이러한 가축우리를 만드는데요. 가축우리인데 어떤 가축우리냐면 전체 이 총 길이가 20m래요. 20m의 어떤 철망을 가지고 이러한 우리를 만든 거야. 20m래. 그런데 이거가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원의 지름의 길이랑 똑같도록 만들었대요. 직사각형의 이 가로 길이가 이 원의 지름의 길이랑 똑같대. 그렇게 만든 거야. 그런데 이 가축 우리가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하는 게 문제니까 원의 반지름의 밑줄을 놓고 제일 끝에 당연히 응용 문제에서 항상 우리는 누구를 미지수로 놓자고 배웠어? 출제자가 요구하는 값을 미지수로 놔야 그렇죠? 출제자는 원의 반지름 길이 넓이가 최대인 반지름 길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반지름 길이 얘를 일단 x라고 놔야 돼요. 그럼 얘가 x면 아까 지름의 길이가 가로 길이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럼 가로 길이는 일단 2x가 되는 거고 세로의 길이 그냥 아직은 모르니까 그냥 y라고 세팅을 합시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고 이 정도는 거의 대부분 다 세팅을 하고 시작을 할 거야. 그쵸? 이 정도는. 그럼 이제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식은 뭐죠? 전체 둘레의 길이가 20이었다. 20m다. 미터 생략하고 그럼 전체 둘레의 길이는 자 원의 둘레의 길이보다 원주 2파이 r 그러니까 2파이 x 2파이 x 에다가 2x, 2x 그러니까 4x 그 다음에 y, y, 2y 걔가 20이다 이거죠? 자, 그 상황에서 넓이가 최대가 되는 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넓이의 값을 구하면 넓이는 원넓이 r제곱 파이 그러니까 x제곱 파이 플러스 직사각형 2xy죠? 그러니까 x제곱 파이 더하기 2x가 이거니까 2y가 이거니까 여기서 2y 대신에 x 곱하기 2y 대신에 넘긴 20 마이너스 2파이 x 마이너스 4x를 대입하면 돼요. 그쵸? 라고 한다면 그냥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인 2차식이 되네요. x제곱의 개수는 뭐죠? 여기는 파이가 있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파이가 있고요. 이거는 마이너스 4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x제곱의 개수를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4x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x의 개수는 20x 이렇게 되거든. 그쵸?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갈게요. 문제는 뭐냐면 얘가 최대가 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얘기는 최대가 되는 x값을 구하시오가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최대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최대가 되는 x값을 구하는 거라고. 맞아요?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가 fx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야. 근데 a가 음수래요. 이렇게 위로 블록한 거잖아요. 그러면 최대가 되는 x가 언제죠? 대칭 축일 때잖아요.
대칭축의 방정식 뭐라고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그러면 이때는 최대가 되는 x값은요 마이너스 2a분의 b인 거라고. 대칭축. 자, 대칭축의 방정식은 외워두는 게 좋아. 그러니까 문제가 좀 약간 짜증나게 개수가 나와 있으면 그냥 최대가 되는 x값 구할 때 마이너스 2a분의 b를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x값은 마이너스 2 곱하기 a는 마이너스 파이 마사네요. 분의 b는 20인 거죠. 이 20 약분해주고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니까 그냥 파이 플러스 4분의 10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괜히 얘를 가지고 막 완전 제곱글로 고치려고 막 노력하지 마. 그쵸? 하다가 되게 머리 아파지거든. 개수가 되게 막 이상한 게 꼬여 있으면. 그럼 그때는 그냥 마이너스 2a분의 b 이거 쓰자고. 식이 간단하면 그냥 바로 완전 제곱글로 바로 팍 바꾸면 돼. 그치? 근데 조금이라도 복잡하면은 그냥 마이너스 2a분의 b 때려버리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b 알고 있잖아. 같이 알고 있으면 이거 활용해서 풀면 되는 문제였어. 약간 개수가 지저분한 것 뿐이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 유형이 세 가지가 있다 라고 얘기했어. 세 가지. 그래서 첫 번째가 그냥 이참수 전체 범위의 이참수의 최대 최소. 두 번째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이참수의 최대 최소. 세 번째는 이거였지. 세 번째는 어떠한 실수 x, y에 대하여 삐리리리리리리의 어떤 식이 주어진 상황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건데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반부에 했던 그 문제들은 전부 다 어떤 함수 그 y 값의 최대 최소였어. 그 y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가 문제였지만 지금부터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조건에서 그 식 자체의 또는 식이 아니라 문자일 수도 있어. 뭐 k의 최대 최소 뭐 아니면 x의 최대 최소 식 또는 그 문자의 y가 아닌 그런 놈들의 최대 최소에 대한 상황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11-7번이고요. 7번 일단 실수 xy에다가 네모 쳐놓으세요. 실수 xy에 네모 치세요. 그럼 봐봐. 이 7번 문제가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 실수 xy가 이렇게 있는 이 상황에서 방정식 4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6x 그 다음에 더하기 2y 플러스 13 이꼴 빵. 얘를 만족한다면 1번 y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2번 x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이게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y 는의 꼴로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하잖아. 물론 가능은 하긴 하지만 그건 좀 아닌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왜? y제곱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처럼 y는으로 표현되는 이 참수는 아닌 거라고. 그쵸? 거기까지 됐어. 근데 무슨 조건이 있는 거야? 실수 xy에 대해서 얘를 만족한다는 얘기는 얘를 만족하는 실수 xy가 존재한다는 거죠. 얘를 만족하는 그런 x, y 값들이 즉 실수란 말이 이미 있으니까 그러한 값들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실수 xy의 값이 있다, 실근이 있다랑 똑같은 말이라고. 이 얘기는 결국 실근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근데 이 식 자체를 보면은 얘는 x에 대한 2차식이야. 또 y에 대해서도 2차식이야. 그럼 2차식에 실근이 있다. 뭐가 생각난다는 거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잖아. 그래서 자연스레 여기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까지가 연계된다고. 이 조건들을 그냥 대충 보고 의미 없이 그냥 실수 xy 그냥 싹 넘겨버리는 순간 문제 파악 못해서 접근을 못하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잘 눈에 안 보인다고. 잘 안 보이고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실수 XY가 주어진 그 상황에서 어떤 식의 최대 최소는 판별식을 이용해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문제, 얘를 만족하는 Y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는 X를 없애겠다는 얘기죠. Y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그럼 X를 없애려면은 이놈을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일단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면 X 내림차순 써주면 4X제곱 마이너스 16X, 그리고 나머지 Y제곱 플러스 2Y 더하기 13은 빵인 건데, 뭐 얘를 만족하는 어쨌든 X값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수 XY가 존재하는 거니까, 그럼 2차식이 실글이 존재한다? 아, 이놈의 판별식.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절반제곱 64 마이너스 A 곱하기 C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4 나눠버리면 지워지고 얘는 그러면 16이네요.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3 더하기 16이니까 더하기 3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네. 양변 마이너스를 곱해서 써주면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방향이 바뀌고 인수분해 Y 더하기 3 곱하기 Y 마 1이 작거나 같은 거나 곱한 값이 이하가 되면 사이값이었다. 그러니까 Y 범위는 마이너스 3에서 1 사이값인 거죠. 그러니까 Y의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 3인 거라고. 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문제는 X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요. 그럼 똑같은 거야. 이제 X의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X 값의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Y를 없애야 돼. 그 Y를 없애려면은 주어진 이 식을 이제 어떻게 해요? Y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럼 똑같이 부르겠죠. 똑같이 Y에 대해서 내림차순 써주면 Y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Y 나머지 4X제곱 마이너스 16X 더하기 13이 빵인 거고, 그럼 마찬가지로 얘를 만족하는 Y값은 존재하는 거잖아. 실수로. 그러니까 실근이 존재한다. 역시 이놈의 짝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 같은 논리성에 의해서 X의 범위가 나온다고요. 마찬가지로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을 거야. 됐니? 자, 실수 XY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런 식의 논리성에 의해서 판별식까지 언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딱 자기 거로 만들어지는데 은근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야. 이해는 돼도 실제로 나중에 테스트를 봤을 때 이런 문제가 딱 나오면 당황한 게 십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지 마시고 좀 생각하면서 유형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셋 중에 어느 유형인지를 계속 파악하는 연습부터 좀 해보시면 나중에 좀 약간 이 부분이 잘 잡힐 거야. 실제 어느 상황에서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얘는 요 상황이었지라는 게 딱 꽂힐 거라고. 그게 좀 오래 걸리니까 의식적으로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의식적으로 연습을 하시죠. 의식. 우리가 의식적으로 뭔가를 바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무엇인가를 의식한다는 건 수학을 푸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습관 중 하나야. 의식하는 거여서. 선생님이 살면서 내가 정말 감명 깊게 봤던 책은 몇 권이 안 돼요. 한 손가락에 거의 꼽혀거든. 한 손가락이 꼽혀. 그냥 두 손가락도 아니고 거의 5권 이내야. 나한테 감명을 준 책은 몇 권이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이런 책이 있어. 신념의 마력이라는 책이 있거든. 신념의 마력. 이 책이 좀 약간
사이비 같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좀 약간 이제 읽다 보면은 뭐 무슨 종교책 같기도 한데 좀 사이비 책이야. 신념의 마력. 신념의 마력. 자,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강력하게 의식한다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강력하게 의식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 부분이 뭔가 우리의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사고를 바꿔준다. 이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의식하고 있잖아. 그럼 이게 우리의 사고가 여기 집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생각을 하니까 이 사고에 우리가 집중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 만약에 우리가 걱정거리가 있으면 정말 큰 걱정을 했어. 그렇지? 막 정말 큰 죄를 지었어. 그러면 계속 그게 찔리잖아. 찔리니까 혹시 이게 걸리는 거 아닌가? 이게 하루 종일 되게 불안불안하잖아. 그런 것처럼 뭔가 우리의 강력한 우리가 의식을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우리 뇌 속이 계속 그거를 집중하게 된다고. 근데 집중하게 되는 순간 우리 그 부분을 마음의 눈으로 그 부분을 바라보게 되는 거야. 계속 집중하게 되면 이제 이게 우리 내면 깊숙이 이게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우리가 보통 관조한다고 하죠. 관조. 보통 뭐 그 어떤 이제 영화들 보면 주인공들이 막 계속 뭔가를 집중하면 막 초단위로 뭔가를 막 집중하게 되면 갑자기 무의식 세계로 막 들어가면서 굉장히 빠른 사고로 막 과거를 막 보고 보통 막 자살하는 사람들 63빌드에서 뚝 떨어지면은 그 떨어지는 그 막 2초 3초 그 시간 동안에 인생을 다 돌아보게 되잖아요. 짧은 시간 동안에 그렇게 해서 뭔가 집중하면은 마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본다고요. 근데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 놀라운 기적이 생겨. 이게 이 책의 주제야. 우리가 마음의 눈까지 가는 순간 우주의 에너지가 이 부분에 우주의 에너지가 침투해서 도와준다는 거야. 도와준다. 그러니까 계속 생각을 해서 마음의 눈까지 가게 되면 에너지가 도와준다. 이게 이 책의 주제거든.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부정적인 마음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에너지가 뺏기는 거야. 이게 에너지가 다 뺏기는 거야. 근데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그거를 계속 생각하게 되잖아. 계속. 그러면 기회가 오고요. 그 기회가 도와주는 거야. 우주가. 전 우주의 모든 힘이 지구가 아니야. 우주의 모든 힘이 나를 바라보고 나한테 에너지를 준다. 이게 이 책의 주제거든. 선생님이 그래서 나는 이 책을 믿었어. 지금도 믿고 있어. 그래서 뭔가 내가 바라는 게 있잖아. 나는 그걸 계속 생각을 하거든. 정말. 계속 생각하는데 단 생각하는 거는 누군가에게 알려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작은 거를 알려줘도 괜찮아. 작은 거는. 근데 내 생각에 큰 뼈대는 알려주면 안 돼. 왜냐면 알려주는 순간 이게 에너지가 흩어져. 에너지를 집중하려면 알려주면 안 되고 자기가 혼자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혼자 막 그 염원하고 있어야 돼. 내가 이제 보통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되게 한 명 한 명한테 이제 그런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들 뭐 과제부터 해가지고 그걸 집중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 도와줘요. 도와줘. 보통 어머니들이 도와줘. 어머니들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의 눈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은 이제 어머니들이 내가 어머니한테 문자를 보내니까 어머니들이 알잖아. 뭐 얘 점수가 몇 점이다. 뭐 과제가 뭐 몇 %다. 이걸 안단 말이야. 어머니들이 이렇게 막 도와주는 거야. 사실 그 어머니가 이렇게 도와주고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 이제 어머니의 힘인 건 있지만 사실 뭐 때문인 거냐면 나 때문인 거야. 내가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어머니들이 이 에너지를 나한테 주는 거지. 에너지.
그러면 이렇게 주면 어떻게 되겠어? 너희들이 다시 열심히 과제를 다 해오게 된다고. 그래서 항상 우리 반들은 이게 어느 반도 마찬가지야. 내가 지금 이것도 하고 있지만 다른 반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반은 20명이 넘거든요. 근데 그 반도 숙제는 전부 다 100% 해오고요. 그리고 항상 인증 테스트를 보게 되면 다 붙어요. 다 붙어. 떨어지지가 않아 애들이. 왜? 그만큼 내가 계속 생각을 하니까 나한테 생각된 그 에너지들이 넘치는 거야. 넘쳐서 그 넘치는 그 에너지를 내가 다시 나눠주게 되거든.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 주변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성공해요. 다 성공해. 내 주변 애들은. 뭐 때문에? 내가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내가 받은 우주의 에너지를 내가 다시 나눠주게 되거든. 그러니까 너희들도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나한테 받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 수업하면서 이렇게 막 내가 수업 때 하는 어떤 그 부분들이 사실은 머릿속에 다 들어가는 거라고. 이렇게. 그걸 이제 내가 너한테 에너지를 주는 거야. 그럼 들어가게 되는 거라고. 뭔 얘기하는 거냐면 있잖아. 얘들아.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부분이 유형이 1, 2, 3이 있다고 했잖아. 난 여기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 그 유형 파악하고 그 유형을 너희들 스스로의 것으로 만드는 건 되게 중요해.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뭘 먼저 해야 되는 거야? 사실은 이런 과정이 거쳐야 된다고.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계속 생각하고 집중하다 보면 문제들을 바라보는 시야가 어느 순간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힘들이 우주가 너희들이 그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도와줄 거야. 진짜로. 혹시라도 함수를 잘 못한다고 한다면 계속 그 함수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해보세요. 함수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실제로 그게 언젠가 되게 잘하게 돼요. 의식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하면은 되게 잘하게 되고,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 그 부분이 되게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삶을 좀 바꿔줄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의식적으로 이 상황들을 계속 파악을 좀 해보세요. 의식적으로 이 상황을 잘 파악을 해보면 분명히 이 문제가 쉽게 느껴질 거야. 8번 아니 8번은 잘했죠. 자, 실수 XY가 역시 실수 XY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실수 XY가 있대요. 그런데 이 실수 XY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을 만족하는 상황에서 2X 플러스 Y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예요. 이걸 어떻게 풀 거냐라고 한다면,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실수 XY가 있다는 얘기는 걔를 만족하는 어쨌든 근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말해 근이 있는 거고, 우린 그럴 때 어떤 방정식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는 상관이 없는데, 방정식이 아니라 어떤 이러한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이 식의 값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 걔를 방정식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값을 는 K다라고 일단 쓰고 문제를 풀어야 돼. 이렇게 쓰고 문제를 풀어야 돼. 어떤 식이 주어졌어? 그러니까 뭐 2x 더하기 y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 그러면 무조건 그러면 일단 K라고 놓으세요. 그럼 그 순간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얘를 여기다가 대입해 버리는 거죠. 대입해 버리면 y 대신에 K-2x라고 쓸 수 있으니까, 그럼 걔를 집어넣어주면 이 식은 x제곱 더하기 그 y는 K-2x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전개 5x제곱 마이너스 4kx 더하기 k제곱 넘기면 마이너스 1 이꼴 빵인데, 근데 뭘 생각할 수 있다고요? 걔를 만족하는 실수 xy에 대하여라는 얘기는 이 식을 만족하는 실수 x가 있다. 아까 얘기했던 그거, 그쵸? 계속 그 상황을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만족시키는 실근이 존재한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까지의
흐름으로 이어진다고. 그래서 이 식의 판별식 x 앞에 개수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절반 제곱 마이너스 a c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죠.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넘겨주면 k제곱이 5보다 작거나 같은 거다. 마이너스 루트 5에서 루트 5 사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얘의 최대 최소란 얘기는 걔를 k로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k의 최대값이 구한 놈의 최대값인 거죠. 최대는 루트 5, 최소는 마이너스 루트 5다. 이 흐름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려면 일단 어떻게 하라고요? 는 k로 놓고 풀어야 돼요. 그렇죠? 값이 뭔지 모르면 일단 는 k로 놓고 그럼 그 k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되는데 만족하는 실수 xy가 있으니까 실근이 있다. 판별식이 0 이상이다. 그 흐름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문제가 11-9번입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흐름을 보면 역시 x가 실수일 때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요. x가 실수일 때 x가 실수래요. 그 상황에서 1번 x제곱 플러스 1분의 6x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니까 자 어떻게 하겠다. 역시 그 놈을 x제곱 더하기 1분의 6x를 식이 주어진 거니까 걔를 뭐라고 하나? 는 k다라고 놓쳐야 되거든요. 얘를. 그러면 마찬가지로 양변에 x제곱 더하기 1을 곱해서 이 식을 정리해주면 6x가 kx제곱 더하기 k인 거고 다 넘겨주면 k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k는 빵인 건데 물론 k가 0일 수는 있죠. 그쵸? k가 0 될 수는 있잖아. 그럼 x가 0이면 되는 거니까 k가 0만 아니면 주어진 이름은 2차식이에요. 그런데 그 2차식이보다 문제가 실수 x에 대하여 란 말이 있으니까 그 2차식이 실수가 있는 거네. 그 2차식에 실근 x가 존재하는 거네.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또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놈도 짝수 판별식을 써주면 얘가 0 이상이 돼야 된다고. 판별식 9 마이너스 k제곱이 0 이상이다. k제곱은 9 이하다. k는 마3에서 3까지니까 최대값, 최소값인 거죠. 그러면 결국 같은 문제란 말이야. 그렇죠? 주어진 것은 어떠한 실수라는 조건이 있는 상황에서 특정한 식의 최대 최소는 는 k로 놓고 나서 실수 조건 때문에 판별식이 빵 이상인 거다로 흘러가는 거야. 자, 이게 두 번째 것도 똑같아요. 그렇죠? 그냥 똑같아요. 똑같아. 역시 뭐야? 그놈을 는 k로 놓고 풀면 된다고. 는 k. 됐어요? 그러면 같은 논리로 넘겨서 판별식 쓰면 되는 거야. 이거를 기계적으로 풀면 안 돼요. 절대로 기계적으로 풀면 안 되고 우리 문제 풀 때 계리막 첫 번째 문제가 판별식이니까 당연히 그 아래 것도 판별식이고 유제도 판별식 이렇게 기계적으로 풀어버리면 나중에 대처 못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 하나를 걔가 유형이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부터 하나를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고 다 깊게 생각하세요. 그래야지만 이 부분을 잘하게 돼. 그냥 기계적으로 풀면은 당장 숙제는 잘할 수 있어도 다음에 깨집니다. 다음에 깨지니까 깨지지 않으려면 문제를 하나하나 집중해서 푸세요. 그죠? 집중하셔야지만 우주가 진짜야. 집중해야지 우주가 너희들을 도와준다고. 우주가 너희를 도와준다고. 선생님은요 살면서 한 번도 실패를 안 했어요. 나는 살면서 진짜 한 번도 실패를 안 했어. 살면서 내가 대학교 때도
대학교 때도 되게 딱 이제 보통 이제 대학교 때 막 미팅, 그 소개팅 많이 하니까 하면서 제 마음에 든다, 꼬셔야겠다 생각했을 때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 없어. 100%다 꼬셔서 다 성공했어. 그냥 난 살면서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그건 뭐냐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나는 강한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야. 나는 내 신념은 딱 하나거든요. 근데 그 신념 내가 비밀을 하나 알려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가지면 안 돼요. 나는 성공하겠다 이렇게 가지면은 절대로 그거는 아무런 것도 안 이루어져. 우리가 갖고 있는 신념이란 건 뭐냐면 조금 구체적이어야 돼. 구체적이어야 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뭐 누군가 하늘에 누군가 신이 있어. 기도를 하는데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기도를 이루어주지 않아요. 그런 포괄적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아. 그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약간 방법을 구체적인 걸 만들면서 그걸 강력하게 의식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게 이루어지거든. 선생님은 그래서 뭔가가 있어. 내 구체적인 거 말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근데 에너지가 흩어지니까. 근데 나도 그 강렬한 그 신념 뭐 하나를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성공을 했었어. 절대 실패한 적 없었거든. 너희들도 한 번은 좀 구체적인 뭔가를 꿈을 가지세요. 근데 그 꿈이라고 하는 게 진짜 구체적이어야 돼. 뭐 의사가 되겠다 그런 거 안 돼요. 이게 잘 안 이루어져.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뭔가를 갖고 있어야 돼. 그리고 그걸 계속 의식하잖아. 그럼 미래에 그게 이루어져요. 미래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좀 그런 신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